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확률의 성질에 대해서 설명해 줄게요. 수학은 보다 정의고 약속이며 생각하는 학문이다. 절대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자, 확률의 성질은 뭐가 있을까? 자,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할 때 일어날 수 있는 게 이제 확률이잖아요. 그 확률이 전혀 없을 수가 있죠. 아예 나타나지 않는 경우. 그죠? 어떤 경우가 있을까? 주머니가 이렇게 있어요. 주머니가 있는데 여기에는 공이 있어.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공이 있는데 이 중에서 내가 공을 하나 꺼낼 거거든요. 꺼낼 건데 이 주머니 속에서 공을 하나 꺼내는데 5가 나올 확률이 얼마냐 물어봤어요. 1, 2, 3, 4 밖에 없는데 어떻게 5가 나오냐고. 이해가 갔죠? 이건 일어날 수가 없죠. 확률 자체가. 그래서 전혀 일어날 수 없는 거,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확률 P가 0이다 라고 해요. 알겠죠? 여기서 만약에 1에서부터 4까지에 해당하는 공 하나만 나오면 내가 1000원씩 줄게 라고 했을 때 누가 와서 꺼내든 항상 1 아니면 2 아니면 3 아니면 4 반드시 나오게끔 돼 있죠? 요 안에 1부터 4까지 다 있으니까. 맞아요? 자, 이렇게 언제나 일어나는 확률을 우리는 P는 1이라고 그래요. 이해가 갔어요? 그러니까 확률은 0부터 1까지 생각하면 돼요. 절대 일어나지 않거나 항상 일어나거나. 됐어요? 그 사이에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 4개의 공 중에서 2가 적혀있는 공이 나오면 1000원을 줄게 라고 했을 때 2가 나올 확률이 더 계산할 수 있죠. 그죠? 얼마가 되는 거죠? 공이 하나, 둘, 셋, 4개 있죠. 모든 경우의 수는 4가지잖아. 경우가 4가지죠. 1, 2, 3, 4. 그래서 4개 중에서 2가 들어있는 건 몇 개야? 하나죠. 하나. 그래서 4분의 1이 되는 거지. 그러면 0과 1 사이에 있는 거 맞잖아. 그래서 이걸 정리해주면 이렇게 쓸 수 있겠네? 어떤 확률이라는 것은 결국은 항상 일어나는 경우와 일어나지 않는 경우가 있다겠죠? 일어나지 않는 경우, 절대 일어나지 않는 경우와 항상 일어나는 경우, 요 사이에 있다. 알겠죠?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어요. 자, 보세요. 사건 A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을 찾아라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이걸 보통 Q라고 합니다. 일어나지 않을 때는 Q라고 표현해요. Q 이렇게. 알겠죠? 일어나는 확률을 P, 일어나지 않는 확률을 Q. 그러니까 사건 A가 일어날 확률. 자, 이것을 우리는 보통 P라고 한다고요. 알겠죠? 그러면 사건 A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 Q는 어떻게 표현하느냐? Q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전체 확률, 언제나 일어나는 게 전체 확률이잖아. 절대 일어나지 않는 경우 0이고. 그래서 전체 확률 1에서 일어날 확률 있죠. 일어날 확률. 일어날 확률을 빼주면 일어나지 않는 확률이잖아요. 이해 갔죠? 자, 요거 정도는 여러분들이 미리 좀 알아둬라. 알겠죠? 그리고 요것도 좀 이해 좀 해두고. 됐어요? 그럼 확률의 성질은 모두 끝났어요. 아주 쉽죠? 간단합니다. 자, 그럼 교과서 문제 가지고 또 확인해 봅시다. 교과서는 천재교과서고요. 페이지는 246쪽이 되겠습니다. 예제 2번. 자, 요거 밑에 가릴게요. 이렇게. 그리고 요거 지울게요. 자, 서로 다른 동전 3개를 동시에 던질 때 앞면이 적어도 1개 나올 확률을 구하시오. 요 적어도라는 말 나와 있죠? 요거 상당히 중요한 표현이거든요. 이거 꼭 알고 있도록 하세요. 요 말이 나오면 전체 확률, 요 빨간 글씨로 표시하는 이거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자, 전체 확률 1에서 빼기, 여기 앞면이 적어도 1개가 나올 확률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거는 앞면이 적어도 1개 나오라고 했지. 맞아요? 그러니까 구하고자 하는 확률의 반대를 빼주는 거야.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앞면이 나올 확률이니까 이 앞면이 일어나지 않을 확률을 뽑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다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을 구해서 빼주는 거예요. 1 전체 확률 1에서. 알겠습니까? 자, 그럼 무슨 얘기냐? 해봅시다. 솔루션. 서로 다른 동전 3개라고 있잖아요. 그러면 모든 경우부터 먼저 찾아야지. 모든 경우의 수. 서로 다른 동전 3개라고 했으니까 1개의 동전이 일어날 수 있는 경우 2가지. 두 번째도 2가지. 세 번째도 2가지죠? 이렇게 곱하기가 되는 거야. 됐어요? 동시에 던진다고 했잖아. 이 동시란 말을 1개의 동전을 가지고 3번 연속해서 던질 때란 말과 같아요. 이게 연속해서 3번 던지는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계속 던지는 거니까 연이어 그리고 동시에는 자 곱하라고 했잖아요. 그쵸? 그래서 곱하면 8가지. 전체 모든 경우의 수는 8가지가 나오지. 요거 이해 갔죠?
자, 그러면 앞면이 적어도 한 개가 나올 확률을 하겠는데 앞면이 나오지 않는, 다시 말하면 앞면이 일어나지 않을 확률을 먼저 찾는 거야. 써볼까요? 반대로 쓰는 거죠. 앞면이 나오라 쓰니까 모두 무슨 면이 나오면 돼? 그죠? 뒷면이 나오면 되잖아. 뒷면이 나오는 경우 몇 가지예요? 한 가지죠. 어떤 경우 있을까? 자, 잘 의심이 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라겠지? 그렇죠. 얘를 A, B, C라고 동전 이름을 붙인 다음에 얘네들을 직접 써보는 거야. 앞면은 헤드라고 해서 H 쓴다고 했고요. 앞쪽 머리 쓴다고 해서 뒷면은 꼬리 개념으로 테일을 쓴다고 했죠. T. 그래서 모든 경우의 수는 몇 가지, 모든 경우는 뭐가 있을까? 경우의 수를 찾기가 어려우니까 경우의 수는 한 가지가 됐죠? 실제로 그런지 해보자 이거야. 자, 봐.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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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T 이렇게. 그 다음에 H, T, H. 됐죠? 그 다음에 T, H, H. 이렇게 해서 모두 앞면이 나오거나 아니면 하나만 뒷면이 나오는 경우. 그 다음 이번에는 두 개가 뒷면 나오겠죠? H, T, T 이렇게. 여기 한 칸 움직여서 T, H, T. 그 다음에 T, T, H. 이렇게 하면은 두 개가 뒷면 나오는 경우죠? 자, 이번에는 이제 모두 뒷면 나오는 경우죠. T, T, T. 자,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까지 나오는 거야. 알겠죠? 이게 바로 경우라고.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경우야. 자, 그 중에서 모두 뒷면이라고 했잖아요. 모두 뒷면이 나오는 경우야. 그러면 요거 하나잖아. 그래서 8분의 1이 되는 거지. 따라서 모두 뒷면이 나오는 경우죠. 모두 뒷면이 나올 확률 8분의 1이 되는 거지. 됐죠?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확률은 요거 빼라겠잖아요. 요거 뒷면이 나올 확률이야.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라는 것은 앞면이 나오지 않을 확률을 뜻하는 거니까. 즉 둘 다 뒷면 나오는 것만 찾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1 빼기 8분의 1을 하니까 얼마 나오더라? 8분의 7 하면 정답이 되겠지. 알겠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뭐냐? 적어도란 말 나오면 앞면이 나올 확률이라고 했잖아요. 나올 확률이라고 했잖아. 안 나오는 거. 그래서 모두 뭐라고? 뒷면이 나오는 경우. 그거를 찾아주면 된다. 그걸 찾아서 전체 확률에서 빼면 된다. 이거 반대로 생각하는 얘기예요. 알겠으면? 그리고 요거 쓰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두도록 하고. 됐죠? 그리고 참고로 적어도 한 개는 앞면 나오라는 것이 모두 앞면 나와도 되잖아요. 두 개만 앞면 나와도 되고 세 개 모두 안 나와도 되고 맞죠? 이렇게 적어도 하나는 앞면이 나오라는 얘기는 이런 경우잖아. 전부 다. 그쵸? 모두 뒷면만 나오면 안 된다 그 뜻이야 이게. 맞아요? 그래서 모두 뒷면 나오는 확률을 구해가지고 전체 확률에서 그 확률을 뺐다. 여기 이해 갔죠? 반드시 여러분 걸로 만들어 놓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 문제 봅시다. 바로 옆에 247쪽이죠. 1번입니다. 주사위 한 개를 던질 때 다음이 일어날 확률을 구하시오. 자, 짝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이래요. 짝수가 나올 확률 찾으래. 주사위 한 개를 던질 때. 그러면 모든 경우에서부터 먼저 찾아야겠죠? 몇 가지입니까? 그렇죠. 6가지가 되죠. 1부터 6까지. 그 중에서 딱 짝수의 눈이 나오래. 그러면 짝수는 뭐 있어요? 2, 4, 6. 세 가지가 있죠? 따라서 6분의 3 하니까 2분의 1 이내에 쓰면 되겠죠. 정답이 되겠죠? 그 다음에 2번. 음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은 뭐냐? 그래서 음수? 주사위 눈은 1부터 6까지의 양수만 있죠? 절대로 나올 수가 없죠. 그 0입니다. 양의 정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은 뭐냐 그랬어. 양의 정수라는 것은 주사위니까 1, 2, 3, 4, 5, 6, 6개 다 나올 수 있죠. 이 중에 아무거나 나올 수 있잖아. 맞죠? 그러니까 얘는 1이 되죠. 언제나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니까. 맞아요? 그래서 1, 다시 말하면 6개 중 6개 다 나올 수 있어요. 아무거나 6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1 써도 되고 그냥 우리가 언제나 일어나는 거니까 1입니다. 써도 되고요. 알 수 있겠죠?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1번이었고요. 다음 2번 봅시다. 2번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 중 그 확률이 0인 사건과 1인 사건의 예를 각각 말해보자 이렇게 했거든요. 자, 0이 되는 경우 뭐가 있을까? 우리 주변에서란 말의 핵심이죠? 뭐가 있을까? 자, 공을 책상 위에서 떨어뜨릴 때 공이 위로 올라간다. 절대 일어날 수 없죠? 중력은 항상 아래쪽이니까. 그런 거. 그 다음에 1인 사건. 언제나 확률 1 나오는 거 뭐 있어요? 반대죠? 공을 책상 위에서 떨어뜨리면 어떻게 되더라? 아래로 떨어진다. 그렇죠? 이런 거. 그 항상 일어나는 거잖아. 이해 갔죠? 오케이. 자, 2번이었고요. 여러분 말해보세요. 한번.
3번 봅시다. 3번입니다. 1에서 10까지의 수가 하나씩 적힌 카드 10장이 있대. 이 중에서 임의로 한 장을 뽑는데, 한 장을 뽑는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카드에 적힌 수가 9 이하일 확률을 찾아보래요. 9 이하? 그러면 지금 확률이니까 모든 경우의 수부터 먼저 항상 찾아야 돼요. 모든 경우의 수. 몇 가지입니까? 그죠? 10가지죠. 1부터 10까지 10개의 수, 각각 10개의 수가 적힌 카드가 10장이 들어있대. 그 중에 한 장 뽑는 거니까 10개 중에 하나 뽑는 거잖아. 그러니까 10가지죠. 그죠? 자, 이 중에서 9 이하가 될 확률을 찾아보래요. 그러면 9 이하인 경우는 뭐가 있을까? 이하인 경우의 수. 자, 써볼까? 1, 2, 3, 4, 5, 6, 7, 8, 9. 몇 가지예요? 9가지죠.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확률은 10분의 9 하면 정답이 되겠지. 맞아요? 자, 이렇게 풀면 뭐 틀린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세야 될 게 너무 많잖아. 맞죠? 막 다 늘어놔야 돼. 이거 맞아요? 근데 반대로 한번 생각해봐. 9 이하일 확률 찾으라겠죠? 그러면 9 이하가 아닌 것들이 있어. 1부터 10까지 중에서 뭐가 있지? 11가 있죠. 바로 이런 경우가 아까 전체 확률 1에서 반대의 사건, 다시 말하면 일어나지 않을 확률을 구해서 그 확률을 빼는 게 훨씬 빠르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10인 확률을 구해요. 10일 확률. 이걸 찾는 게 훨씬 빠르죠. 맞아요? 자, 10장 중에 전체 10가지 중에서 10일 확률이라는 건 10은 하나밖에 없잖아. 10분의 1이잖아요. 따라서 전체 확률 1에서 10분의 1을 빼면 10분의 9다 하는 게 훨씬 편하지 않나요? 맞죠? 이런 경우야. 그러니까 1 빼기 뭐 일어나지 않을 확률을 빼세요 또는 일어날 확률을 빼세요 하는 경우는 바로 나머지 사건의 확률을 빼가지고 계산을 좀 편하게 하자는 거지. 이해 갔어요? 1부터 9까지 세는 것보다 1부터 10까지 있는데 1부터 9까지 세는 것보다 요걸 생각하지 말고 요것만 생각해가지고 요것만 빼버리면 9개라는 건 금방 알 수 있잖아. 요거 이해 갔죠?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계산하기 어려울 때는 반대, 아주 쉬운 걸 계산해서 전체에서 그 쉽게 계산한 걸 빼주면 된다. 이렇게 됐습니까? 요게 핵심적, 이 문제의 핵심은 그거예요. 이렇게 풀으란 뜻이 아니라 요렇게 생각해 보세요 란 뜻이야. 알겠죠? 자, 3번이었고요. 다음 4번 봅시다. 4번입니다. 남학생 2명과 여학생 2명 중에서 임의로 대표 2명을 뽑는데, 대표 2명을 뽑는다고 했어요. 남학생이 적어도 1명 뽑힐 확률을 구해보래요. 적어도 나왔죠? 그럼 반대로 생각하라고 했어. 이건 남학생이 적어도 1명 뽑히라고 했으니까 남학생만 대표로 2명 뽑아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쵸? 남학생 이런 식으로. 됐어요? 그 결국은 뭐야? 아, 여학생만 대표로 뽑히면 안 되겠구나. 여학생 모두, 대표 2명이 모두 여학생만 되면 안 된다는 뜻이야. 그쵸? 그걸 확률을 구해가지고 전체 확률에서 그 여학생만 대표로 2명이 뽑힌 경우를 빼주면 되는 거지. 그쵸? 솔루션. 그러면 일단 모든 경우의 수부터 먼저 찾아야 돼요. 모든 경우의 수. 자, 얘는 어떻게 계산하죠? 자, 총 몇 명이야? 남학생 2명, 여학생 2명이니까 4명이죠? 4명 중에 2명을 뽑는 거니까 당연히 여기 밑줄을 딱 2개 치는 거야. 됐어요? 그러면 자, 처음에 남학생이든 여학생이 4명 중에 아무나 뽑을 수 있죠. 첫 번째 대표 뽑을 수 있어요. 4명 중에. 그리고 이제 자, 한 자리가 남았잖아. 대표. 1명 뽑았으니까. 몇 명 남았어? 학생은? 그쵸. 3명 남았지. 4명 중에 1명 뽑았으니까 이제 3명 남았어. 그럼 3명 중에서 1명 뽑으면 대표가 다 뽑은 거지. 맞아요? 그런데 봐봐. 여기가 학생이 A 학생, B 학생이고 여기는 C 학생, D 학생이라고 합시다. 여학생을. 만약에 A 학생과 C 학생이 뽑혔다고 쳐볼까? 여기 뽑히기를. 자, A 학생이 먼저 뽑히고 대표가 그 다음에 C 학생이 뽑혔어. 자, 이렇게 뽑힌 거나 C 학생이 먼저 뽑히고 A 학생이 나중에 뽑힌 거나 어때요? 어차피 A와 C는 대표이면 틀림없죠. A도 대표, C도 대표. 맞죠? 그러니까 먼저 뽑혔느냐 나중에 뽑혔느냐 그건 상관없잖아.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한테 사과를 2개씩 줄 거야. 근데 A라는 학생이랑 학교에 B라는 학생이 있거든요. 근데 A 학생이 먼저 사과를 2개를 주고 B 학생한테 사과를 2개 줘서 나중에 이렇게 준 거나 먼저 B 학생한테 사과를 2개 주고 나중에 A 학생한테 2개를 준 거나 어차피 받는 건 똑같잖아. 맞죠? 순서는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대표도 직책이 똑같은 거잖아. 아니 먼저 뽑히나 나중에 뽑히나 어차피 대표 됐잖아. 맞죠? 그래서 A와 C를 구분하면 된다 안 된다 이 자리를 구분하면 안 돼요.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학교 1학년 때 그 대각선 개수 따질 때 이렇게 계산한 거고 이렇게 계산한 거, 이렇게 그은 거, 이렇게 그은 거 두 번씩 겹치니까 어떻게 하겠죠? 나눠주라겠죠. 2로. 그러니까 얘도 두 명이기 때문에 두 개가 겹친 거야. A, C, C, A. 아까 이거 A, C가 대표를 뽑혔을 때 이게 두 개 같은 건데 왜 두 번 세? 그쵸? 그 나누기 2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나누기 2 써줍니다. 그쵸? 이 겹친 거니까. 근데 이때 이렇게 쓸 때는 이렇게 쓰지 말고 곱하기 1이라고 쓰세요. 왜 그럴까? 잘 보세요. 여긴 두 명이지만 만약에 A, B, C 세 사람이에요. 이 세 사람을 대표로 뽑을 거야. 그러면 A가 먼저 뽑히고 B가 두 번째, C가 세 번째 뽑힌 거나 또 A가 먼저 뽑히고 C가 두 번째 뽑히고 B가 마지막에 뽑힌 거나 또 B가 먼저 뽑히고 A가 두 번째, C가 나중에 또 B가 먼저 뽑히고 C가 두 번째, A가 나중에 뽑힌 거나 또 C가 먼저 뽑히고 A가 두 번째, B가 나중에 뽑힌 거나 C가 먼저 뽑히고 B가 두 번째, A가 나중에 뽑힌 거나 어차피 이 몇 가지가 났어요. 이 6가지는 한 가지로 보는 거죠. 왜? 어차피 이 사람들은 대표잖아. 먼저 뽑혔거나 나중에 뽑혔거나 어쨌든 대표잖아. 그래서 한 가지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리가 있을 때는 어때요? 1번 자리, 2번 자리, 3번 자리일 때는 분명히 다르죠. 1번이 A가 있는 것과 2번에 B가 있고 3번에 C가 있는 거. 이 경우와 이 밑에 있는 건 다른 경우죠. 맞죠? 요 2번에 지금 C가 앉았잖아. 3번에 B가 앉고 이건 다른 경우죠. 하지만 대표라는 직책이 같을 때는 어떻다? 똑같잖아. 어차피 대표니까. 그래서 이런 게 한 가지야. 왜? 다 똑같은 거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 자 보세요. 세 사람이죠? 하나, 둘, 세 사람이야. 세 자리야. 그러면 여기는 A, B, C 세 사람 중에 아무나 와도 되죠. 그러면 A가 당첨이 됐다고 치면, 대표가 됐다고 치면 이제 B, C 두 명이 남았죠? 두 명 중에 아무나 이 자리 와도 되죠. 그럼 B가 됐어. 그러면 이제 C 하나밖에 안 남았죠? 이렇게. 근데 이 사람들은 뽑고 그리고 또 뽑고 또 뽑는 거지. 그러니까 곱하기가 돼야 돼. 동시에 다 뽑아야 되니까. 요게 같죠? 그래서 6가지가 나온 거야. 됐습니까? 요거 빈칸 채우는 거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한 명을 뽑느냐, 두 명을 뽑느냐, 또는 공 한 개를 뽑느냐, 한 개, 두 개를 뽑느냐에 따라서 이 밑줄이 정해지는 거야. 그래서 아까부터 계속 지난번에도 그랬고 몇 개를 뽑았느냐가 중요합니다 했던 이유가 바로 이런 거야. 알겠죠? 그런데 6가지인데 6가지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직책이 모두 같죠. 그래서 3 곱하기 2 곱하기 1로 나누는 거야. 그래서 6으로 나누는 꼴이 되는 거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거 2명이니까 2 곱하기 썼지만 만약에 3명이면 이 6가지가 나와요. 그 6가지로 나누라는 뜻으로 3 곱하기 2 곱하기 1이 되는 거야. 선생님 그럼 만약에 4명이면요. 그러면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하나 더 추가되는 거야. 이렇게. 이해가 갔죠? 이만큼의 가지수가 하나로 돼버리거든. 그리고 이렇게 나열하는 경우는 이렇게 쭉 나열하거든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나열된 경우는 전부 다 같은 거로 한 가지로 보기 때문에 나눠주는 거야. 요거 이해 갔죠? 확실하게 알고 있도록 하세요. 그래서 딸랑 2 또는 6 이렇게만 외워두지 말고요. 이렇게 곱해가는 순서 이렇게 쭉 늘어놓는 연습을 잘 해놓으세요. 알겠죠? 자, 그래서 아무튼 얘는 모든 경우의 수는 이렇게 해가지고 약분하니까 몇 가지가 되더라? 6가지가 됩니다. 됐죠? 자, 그러면 남학생이 적어도 한 명 뽑히라고 했는데 반대로 모두 여학생이 뽑히면 안 되겠죠? 여학생인 경우. 자, 이걸 따져보세요. 그럼 모두 여학생이 되는 경우는 밑줄을 하나, 두 개 치는 거예요. 왜? 대표 2명이니까. 여학생이 몇 명이죠? 2명이에요. 2. 그리고 곱하기 이제 한 명 뽑으면 한 명 남죠. 여학생 한 명. 하나요. 2가지인가요? 아니에요. 대표 2명이잖아. 나누기 2 곱하기 1 해야 돼. 항상 나누기 2 들어가는 거. 곱하기 2. 이렇게. 알겠죠? 왜? 대표 직책이 똑같은 거니까. 됐죠? 그래서 C와 D가 대표되는데 C, D, D, C 똑같잖아요. 먼저 뽑히나? 나중에 뽑히나? 알겠죠? 그래서 약분되니까 1이더라. 됐어요? 그래서 여학생이 모두 뽑히는 확률은 6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정답은 1-6분의 1에서 얼마가 되더라? 6분의 5가 정답이 되는 거지. 됐습니까? 여학생이 모두 대표로 뽑히는 경우는 6분의 1. 됐죠? 적어도 한 명이 남학생이 대표가 될 확률은 6분의 5가 되는 거야. 이 속에는 남학생 모두 대표도 되는 거니까. 알겠죠? 오케이. 오늘 내용 중에서 요 4번 매우 중요한 겁니다. 알겠죠? 특히 요 나누는 개념. 요 꼭 기억해 두도록 하세요. 밑줄 왜 2개 치는지. 됐죠? 아까도 3개 치는 것도 잠깐 설명했었죠? 그거 잘 곰곰이 생각하면서 여러분 걸로 만들어 놓도록 하세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